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오늘부터 기술적 분석을 줄인 분들을 위해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주식을 잘 하시고 차트, 기술적 분석을 잘 하시는 분은 해당 사항이 아니 되고요. 줄인 분들을 위한 기술적 분석입니다. 저는 학생들을 현재 25년 이상을 가리키는데 제가 하는 강의의 스타일은요. 힐버트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힐버트의 방법은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서 오래 깊게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어려운 주제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서 다양하게 깊게 대화하면서 파고드는 공부, 그것을 우리는 힐버트의 방식의 공부라고 하고요. 또 하나는 데카르트의 방법이 있습니다. 데카르트의 공부 방법은 어떤 책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처음부터 이만큼 진행하고요. 두 번째 날에는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 정도 진행하고요. 세 번째는 이와 같이 진행하고요. 네 번째 날은 처음부터, 즉 반복을 통하면서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그러한 것이 데카르트의 방법이고, 힐버트의 방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거 하나에 대해서 깊게 폭넓게 공부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술적 분석을 할 때는 이 데카르트의 방법을 선호하려고 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쳐다 보면은 이렇게 힐버트의 방법이 조금 착각이었다, 아주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이 힐버트의 방법은 도움이 되지만, 조금 더 그렇지 않은 학생, 특히 주식에서의 줄인 분들한테서는 쉬운 설명을 여러 번 반복하는, 마치 학생들처럼요, 그와 같은 방법이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된 거라고 하는 것을 저는 수십 년간의 교육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힐버트의 데카르트의 이 공부 반복 학습으로 할 것이고요. 또한 저는 학생을 가리킬 때 학생들의 눈빛을 보고 공부를 강의를 합니다. 학생들의 눈빛을 보게 되면 갸우뚱하고 눈이 흐리멍텅하고 그렇게 되면 이해를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학생들의 눈빛을 보면서 항상 하고, 눈빛이 좀 이상하다 하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하는데, 여기서는 유튜브에서는 저 혼자 중얼중얼하기 때문에 알아듣는지 뭐 하는지를 참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상을 아주 쉬운 초보, 기술적 분석은 초보분들일지라도 이곳저곳에서 또는 책에서 유튜버에서 많이 공부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많이 교육의 폭이 넓게 열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분들과 대화를 해보면 정말 너무도 정말 줄인 주식의 어린이 이하, 어린이보다도 더 어린 유치원 정도의 지식에 깜짝 놀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돈을 넣고서 주식의 기업 연구도 안 하고 기술적인 내용도 하나도 모르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전부 무시하고 가장 주식 어린이가 아니고 주식 유치원으로 그렇게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트는요, 이 차트만 보게 되면 상당히 좋지 않은 차트처럼 보이죠. 이런 회사에 누가 투자해 할 정도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뚝 떨어지고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크게 이렇게 보게 되면 엄청난 상승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삼성전자의 차트입니다. 오랜 기간을 동안에 이렇게 이루어졌던 거고요. 주식은 단기로 승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장기로 승부를 해야 확률이 높고요. 현존의 전 세계 가장 유명하다는 워렌 버핏,
또 서양에서의 워렌 버핏에 해당하는 앙드레 코스톨라니, 그리고 단기적으로 유명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사라졌거나 비극의 종말에 전설적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사람들 사이의 심리의 표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적인 내용뿐이 아니라 기술적인 그 심리를 이해하게 되면은 좀 더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주식을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기업 분석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분석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주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또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 기술적인 분석입니다. 따라서 양쪽의 분야를 어느 정도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지만 수익률에 있어서 훨씬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유튜버 이제 5개월을 지나는 상황인데요. 그동안에는 간간히 종목에서 기술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교육적으로 영상을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 전에 몇 개 주린이를 위한 주식 강좌에 있어서는 전부 다 내용인즉슨 기술적인 분석의 내용이 아니라 기업을 어떻게 연구해야 될 거고 그리고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주를 이루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기술적 분석부터 먼저 하다 보니까 주식을 마치 투기 형태로 하고 투자 그리고 어떤 데가 기업을 산다는 마인드를 가지고서 하지 않는 것에 짐짓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5개월 정도는 기업에 대한 연구 그리고 심리적인 거에 대한 이야기, 멘탈 강화 이런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주린분들한테 함께 공부해 봤고요. 이제는 서서히 조금씩 기술적인 내용도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다 보니까 벌써 7분이 지나고 있네요. 그런 어느 정도를 하고 해서 또 끊고 다음에 계속 진행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처음에 배경 그리고 공부는 이렇게 할 거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저는 오늘의 기술적 분석에서 챕터 1 이동평균선과 정배열이라는 단원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식은 시장이라는 곳에서 거래가 되는 거죠. 시장, 마켓이라고 합니다. 그 마켓에서는 세 개의 주체가 있습니다. 외국인에 있고요. 기관이 있고요. 그리고 개인들 이 세 주체 간의 매수와 매도를 이루어지고 있는 장소 그것이 시장이죠. 따라서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주체들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주가가 내리기도 하죠. 따라서 저는 이 시장 또는 차트 이런 것들을 전부 심리 상태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시장에서 일어난 세 주체들의 심리 상태 그것이 저는 차트다 이렇게 차트로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심리의 모습을 곡선으로 또는 직선으로 나타난 것이 차트다 즉 기술적 분석들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 거는요. 영어를 보게 되면 moving average입니다. 움직이는 평균이다 이런 뜻이죠. 맨 앞자를 떠서 MA라고 하겠습니다. 기간별 평균 주가, 종가를 평균으로 내서 선으로 이어 그린 선 그래프를 우리는 이동평균선이라고 합니다. 이동평균선에는 주가를 평균 내서 이은 선 주가 이동평균선, 거래량을 평균 내서 이은 선 거래량 이동평균선인데요. 거래량 이동평균선은 나중에 할 것이고요. 지금은 주가에 대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함께 들여다보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의 종류에는요. 5MA, 20MA, 60MA
120MA, 240MA 등이 있습니다. 5MA라고 하는 것은 5일 동안의 종가를 평균 낸 선이죠. 5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에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는 5일간이죠. 옛날에는 토요일 오전에도 주식장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토요일은 쉬고요. 월요일에서 금요일 5일간의 종가입니다. 종가를 평균 낸 선이 5MA 선이고요. 이것을 우리는 또 20MA라고 하는 것은 20일 동안의 종가를 평균 낸 선. 이것은 한 달 선이라고도 그러죠. 한 달에 20거래일. 5MA와 20MA를 우리는 단기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 이내의 선이죠. 60MA라고 한다면 60일 동안의 평균선, 60일이면 3개월입니다. 60일선은 의미가 있죠. 우리는 1년 동안에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4분기, 3월, 6월, 9월, 12월 선물 옵션도 역시 3개월마다 정산을 하게 되죠. 120MA라고 하는 것은 6개월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 60MA와 120MA를 중기선이다 그렇습니다. 중기. 240MA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을 평균 낸 선입니다. 또는 480선도 있겠고요. 240MA와 480MA를 우리는 장기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단기, 중기, 그리고 장기선 그렇습니다. 요 각각의 5MA, 20MA, 60MA 등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동평균선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면 잠시 5일 5MA의 평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걸 가격이라고 하고요. 3이라는 가격이 있네요. 2라고 하는 가격은 좀 더 떨어지겠죠. 1이라는 가격은 좀 더 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가격은 좀 더 오르겠죠. 위쪽. 2라는 가격은 옆으로 횡보하게 될 것입니다. 요 5개를 모두 더하게 되면 이것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다시 상승을 하고 그 다음에 횡보를 합니다. 이렇게 가격이 떨어지는 걸 우선은 여기에서 조정이라는 용어를 한번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선 용어를 많이 알아야 되겠죠. 여기가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좋게 말해서 조정이라고 하지 사실은 하락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가격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격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은 이와 같이 떨어지는 것을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횡보를 말합니다. 이것이 기간 조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기간 조정 3, 2, 1, 2, 2 요 5개를 평균을 내게 되면 평균이 2가 되죠. 자, 여기서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일의 주가의 가격이 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3이라는 것이 빠지겠죠. 그래야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5. 그렇게 되면 2라는 것은 가격이 횡보하지만 3이라는 높은 수가 빠지고 2라는 수가 더해져서 평균이 되니까 요 선은 평균선은 좀 더 하향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듯 우리는 이동평균선의 계산법을 알아야 오늘의 주가의 모습을 가지고 내일의 이 이동평균선이 상승할지 아니면 횡보할지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하락할지를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혹자는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이것이 그 다음 날에 2라는 주가가 형성이 되면 여기 2가 빠지고 새로운 2가 되니까 변동이 없지요.
그러면 평균을 내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렇게 횡보를 할 것이에요. 그 다음에 주가가 또 2라는 것을 하게 되면, 또 생기게 되면은요, 여기 1이 빠지고, 적은 수가 빠지고, 1보다 큰 2가 돼서 더해지니까 이 선은 평균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으로 오늘의 주가의 종가의 모습을 가지고서 이 이동평균선이 하락을 할지, 상승을 할지, 횡보를 할지 예측 가능한 것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한 달 정도, 20일 정도 조금씩 연습을 하게 되면 충분히 오늘의 주가를 가지고서 5일 이동평균선, 즉 OMA선에 상승할지 하락할지를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OMA의 중요한 성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OMA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 동안의 종가를 평균한 선으로 심리적으로 일주일 동안 주식을 보유하고 매매한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매매하는 세력의 단기적인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5일선의 방향, 즉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여기를 동그라미 칠게요. 5일선의 방향성, 이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가 필요합니다. 5일선이 상승하고 있는지, 5일선이 횡보하고 있는지, 5일선이 이렇게 구부러진 하락의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 5일선의 방향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5일선이 상승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단기 상승을 말하는 것이겠고, 5일선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단기 하락을 잠시이지만 단기적인 하락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5일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기에 재료와 수급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게 되죠. OMA라고 하는 것은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매수 주체자들입니다. 매수하는 사람, 매도하는 사람. OMA라고 하는 것은 이 수급과 재료에 따라서 재료가 폭발적으로 좋은 내용이 나오게 되면 주식은 급등하기 때문에 따라서 5일선은 상방향으로 흘러가겠고요. 또한 수급이 누군가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또는 개인이든 간에 많이 산 사람들이 생기게 되면 주가는 상승할 거고 OMA는 상승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시장의 주체자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구부러진 우하향의 모습을 하고 있기에 OMA라고 하는 5일선은 수급과 재료에 따라서 대단히 급등락이 심하고 그 모습을 심리적인 상태를 주가에 표현한다. 그러한 선이 5일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5일선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선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주가가 대단히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때로는 30%, 때로는 50%, 때로는 300%, 200% 이렇게 큰 상승을 보이게 되면 5일선이 고점에서 5일선이 횡보를 하고 이렇게 꺾여지는 순간은 일단은 최소 20% 정도를 매도해야 됩니다. 고점에서 5일선이 꺾인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80, 70%, 80%의 확률로서 일단 조금이라도 익절해야 합니다. 그것이 5일선의 의미이기도 해요. 단기적인 주가의 향방이죠. 그와 같은 내용들이 어디에 있냐면은 최근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도 지난 3월부터 지속적으로 이와 같이 6만원대까지 상승을 했죠. 6만원에서 오르락내리락 지지할 것 같지만 현재는 이렇게 많은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고점에서의 이렇게 5일선이 꺾여진 모습이요.
여기도 고점에서의 5일선이 꺾여진 모습이요. 고점에서의 5일선이 꺾여진 모습은 잠시일지라도 5%, 10%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와 같은 것이지 다른 종목 같아서는 대단히 하락을 하게 됩니다. 아미코젠 같은 걸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고점, 이와 같이 저점에서 상당하게 15,000원에서 45,000원까지 300% 상승을 했죠. 이곳에서 5일선이라든지 21선으로 상승하던 것이 이렇게 꺾이게 되게 되면 일단 조금이라도 익절하면 좋다. 그 기준이 바로 OMA입니다. 만약 테마주라든지 대선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점에서 상당하게 많이 올랐을 적에 고점에서의 5일선이 만약에 꺾인다. 이건 뒤도 돌아보지 않고 5일선에 대고 거의 익절을 어느 정도를 절반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OMA라고 하는 것은 사용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OMA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벌써 시간이 20분이 넘어가서 다음에 지속적으로 20MA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좀 더 천천히 여유롭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20MA에 대해서 이동평균선과 정배열 그리고 기타 등등을 천천히 자세히 한번 더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OMA까지 공부를 해보고요. 다음에 20MA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이고요. 행복한 시간 되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